학교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은 항상 큰 사건 후에 일어났습니다. 흑사병, 산업혁명, 제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5.16 쇼크 등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어떤 큰 대변혁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변화 이후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진화된 인류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기본소득은 20세기에 들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럽, 미국, 북서유럽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간에 관계없이 이러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일정의 금액의 소득은 모두에게 정부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D.H. 콜이라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조건 없이 제공이 되는 소득이라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주목한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영국은 뭐랄까 그때 당시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나라인 것만 분명합니다. 사회복지 역사도 그렇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대사회복지의 출발점은 항상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거든요. 그러한 정부가 국민의 어떤 삶을 최저한의 삶을 책임지고 또 정부가 국민의 가난하게 사는 상황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을 한 것은 영국이 최초입니다. 그러한 영국의 국가적인 책임감들이 이후에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각국 혹은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라는 이 개념의 말이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적으로 보고 또 이런 기본소득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그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국가가 갖고 있었는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60년대 미국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식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된 상태에서 이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었겠죠. 개별 가구가 이 가족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기본적인 보조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은요, 1960년대, 70년대에 거치면서 사회복지 황금기, 거의 팽창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상당한 양적, 질적인 사회복지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과연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라리 사회복지에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개별 가구,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본소득이 경제학자들이 다수 기록에 의하면 1000여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닉슨 대통령에게 이러한 가족지원 제도를
실시하도록 로비를 했다, 어드바이스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상당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GDP 대비 거의 OECD 회원국에서 꼴찌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나아지고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좀 어떤 의미에서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연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정책에 가까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충분히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복지제도를 선택하든 경제 정책을 선택하든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1980년대 북서유럽에서 다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시민임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피폐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폐해지는 경우를 보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과, 즉 고용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 것이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훨씬 보장할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 보수적인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기본소득에 굉장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하는 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인간 본연의 자율성에 기반한 자유권을 강화하는 자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주로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을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 기본소득은 매우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벌어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현재도 그런 변혁기 있고 앞으로도 이 노동시장은 점점 더 덜 유연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을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맨 위,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정도의 너무너무 단순한 일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 노동시장의 비중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측면이 우리 경제를 돌리는,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소비가 주체가 되는 경제적인 흐름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력이 더 왕성해져야만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개개인들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사이에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재원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최근에 얘기되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살림살이를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공유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걷어들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사회복지라고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측면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돈을 재원을 확보한 것을 국민들에게 그냥 제공한다. 이 논리만 갖고 기본소득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는 시야에서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시죠.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복지병의 측면들이에요.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많이 제공이 되면 정부의 재정 상태도 나빠지고 국민들이 복지병에 걸려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본소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복지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회복지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산 위주의 그러한 어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소비 위주의 사회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들의 소비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위주라기보다는 소비 위주의 사회에서 소비 주체가 되는 각 개인들에게 그 소비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영상, 이번 영상, 최근에 핫한 주제로 뜨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